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사진 교육의 마지막 순서인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한 사진 출력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잉크젯 프린터의 기술이 많이 발전하여 사진관에서 뽑는 일반 사진과 비교할 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냥 막 뽑는다고 해서 질 좋은 사진이 출력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각 프린터가 원하는 사항들의 설정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프린터의 설정 방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출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프린터를 구입하려고 하면 일반 프린터라는 말과 포토 프린터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될 겁니다. 포토 프린터와 일반 프린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포토 프린터의 경우 6색 이상의 잉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프린터의 경우 CMYK 총 4색의 잉크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보시게 될 포토 프린터의 경우에는 CMY에 대해서 밝은 톤으로 각각 1개의 잉크를 더 가지고 있어 총 7색의 잉크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잉크가 많을 경우 더 세밀한 색의 표현이 가능하게 되어 더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프린터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계신다면 최소 6색 이상의 포토 프린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문서를 포함하여 사진까지 다양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포토 프린터의 경우에는 종이뿐만 아니라 CD 표면에도 프린트가 가능하여 CD 라벨을 붙이는 수고를 덜어주는 큰 장점을 가지고도 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프린트를 선택하실 때 이왕이면 일반 문서 그리고 사진까지도 모두 출력이 가능한 포토 프린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잉크젯 프린터의 장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저는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용지의 선택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사진관에 사진을 맡기시면 거의 인화지의 선택은 두 종류일 뿐인데요. 바로 광택과 무광택이 그것이겠죠. 심지어는 이 두 가지마저도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잉크젯 프린터의 경우 그 용지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품으로 나오는 제품부터 일반 문구점에서 파는 일반 미술 용지까지 그 매체에 출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사진들이 정품 용지부터 일반 미술 용지까지 다양하게 출력한 그 샘플들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특이한 용지를 하나 소개할 것 같으면 지금 보시는 지금 적히긴 크래프티즈라고 적혀 있는데 이 용지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알고 보면 재미있는 용지인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소포를 보낼 때 소포를 포장하고 있는 그 노란색의 포장 용지입니다. 이러한 포장 용지에다가도 흑백 사진을 출력하고 나니까 굉장히 새로운 사진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듯 용지를 새롭게 선택을 하면서 사진의 느낌을 또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카메라로 난을 찍어서 그 난의 사진을 흑백으로 바꾼 후에 그 흑백의 사진을 한지에다가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지에다 출력할 경우에는 수묵화와 같은 느낌을 얻을 수 있어서 또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반 한지는 아니지만 합지라고 하는 한지를 구입하여 한번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제가 정품에 대해서, 정품 잉크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잉크, 프린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이 잉크는 크게 정품 잉크와 리필 잉크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형태가 바로 정품 잉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리필 잉크 같은 경우에는 요만한 통에 잉크만 따로 팔아서 리필을 해서 쓰는 방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사진을 뽑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일반 프린트를 위한, 일반 문서를 위한 프린트라면 리필 잉크를 써도 무방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존성 면에서 리필이 어느 정도 검증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할 수 있는데요. 정품 잉크로 출력한 사진과 리필 잉크로 출력한 사진을 한번 동시에 같은 조건의 태양빛 아래 놓아 보십시오. 아마 몇 개월 정도만 지나면 리필로 뽑은 잉크는 변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또 보존성이라고 하니까 또 문득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디지털 사진이라고 하면 영구히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기억 저장 매체에 따라서 그 보존성도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디지털 사진, 디지털 파일의 경우에는 하드드라이브나 CD롬 같은 형태로 보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 CD 같은 경우에는 약 10년 정도가 일반적인 보관 기간이라고 알고 있고요. 하드 같은 경우에는 그에 못 미치는 5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보관될 수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약 7, 8년 전에 저장해둔 CD에 사진을 확인해 보았을 때 그 중에서 100%는 아니지만 일부 데이터가 손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저장된 것을 믿고 따로 보관을 안 해놨었기 때문에 그 사진들은 영원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디지털 사진을 위한 백업 시스템이라면 하드에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CD에다가 보관하되 또한 이러한 CD나 하드를 정기적으로 이동시켜 가면서 새로운 기억 매체에다가 옮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이러한 형태의 인화를 통해서 디지털 사진이 아닌 일반 아날로그 형태의 인화된 상태로 반드시 뽑아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보관해 두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파일보다는 이러한 형태의 사진들이 더 보존성이 길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프린트를 직접 해보면서 배우실 텐데요. 프린트를 구입하시면 같이 제공되고 있는 드라이브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드라이브란 프린트를 설치하고 제어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진을 프린트하기 위해서는 포토샵의 인쇄 명령을 통해서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포토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색을 관리하기에는 가장 편리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프린트를 직접 한번 해보면서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선 프린트할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파일 열기를 통해서 14강 예제 파일 중에서 프린트 실습이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설정해주기 전에 먼저 파일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인쇄될 것인가를 미리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인쇄될 건데요. 용지가 너무 크죠? 사진이 너무 작다기보다는 용지가 너무 크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미 다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용지가 너무 크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페이지를 설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즉 용지 설정이겠죠. 여기서 페이지 설정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용지인 10 곱하기 15cm 포토 용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역시 공급은 낱장 급집 장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통해서 눌러보니까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딱 들어맞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옵션 보기를 켜두시면 색상 관리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색상 관리에서는 다른 건 일절 건들지 마시고 프로파일에 역시 색상을 관리하는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소스와 동일이라고 하여 항상 소스와 동일된 프로파일을 쓰겠다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인쇄 준비를 하기 위한 또 드라이브가 딱 열리게 되는데요. 제가 출력하고자 하는 프린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신이 출력하고자 하는 프린트의 기종을 선택하신 다음에 속성을 눌러서 좀 더 고급스러운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의 설정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 중에서 옵션 중에서 고급 사진을 선택합니다. 이런 것들은 가장 안 좋은 경우가 되겠죠. 이쪽으로 갈수록 가장 좋은 사진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여백 없음이라는 버튼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꼭 여백이 없는 사진을 만들고 싶으시면 그 용지에 딱 맞도록 미리 이미지 크기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급지 장치는 그대로 두시고요. 형식은 종이를 선택하는 건데요. 제가 가진 선택 용지는 프리미엄 광택 사진 용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을 뽑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건데요. 자신이 가진 용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용지 이름은 정품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정품 표면에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요. 그 이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미리 정해 놓았고요. 마침 여기 느낌표 표시가 들어오는데 프린트에 잉크가 좀 모자랄 경우 나오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뽑을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고급 설정을 위해서 고급 설정을 눌러줍니다. 다시 앞에서 확인했던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2차적으로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고급 사진이 아닌 포토 RPM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즉 해상도를 더 향상시켜 달라는 건데요. 여기서 경고창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포토 RPM을 사용 시 보다 세밀한 인쇄가 가능하지만 인쇄 시간은 좀 더 길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길어지는 만큼 사진은 더 좋게 나오니까요. 꼭 좋은 사진을 뽑기 위해서라면 고급 사진보다는 포토 RPM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세로 방향과 역순 인쇄가 아닌 체크 표시를 꺼두시게 되겠고요. 고속 인쇄도 역시 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 있는 옵션들은 다 꺼두시는 게 좋고요. 컬러 조정을 하긴 하되 감마 값으로 2.2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마 값이란 모니터의 밝기를 의미하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PC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2에 설정되어 있으니까 2.2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조금 더 밝은 사진을 원하시면 1.8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2.2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컬러 모드도 이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선명한 컬러 모드를 선택하시고 밑에 값은 거의 디폴트 값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모두 매 사진마다 적용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설정 값을 그대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값 저장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10 곱하기 15 사이즈 베스트라는 이름으로 정해 놓겠습니다. 즉 10 곱하기 15의 용지에 가장 베스트한 사진을 만들라는 이름이겠죠. 그럼 저장을 눌러서 10 곱하기 15 베스트가 저장이 되었나 확인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서 일단 다시 한번 속성에 들어가 보면 제일 우측에 10 곱하기 15 베스트라는 새로운 것이 생겼습니다. 다른 것을 한번 선택해 보면요. 여기 이곳에 사용자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용자 설정을 클릭해 보면 10 곱하기 15 나중에 A4 사이즈 베스트 뭐 이렇게 이름을 여러 개 정했으면 그 여러 개 이름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이즈의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 곱하기 15를 바꾸시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정이 자동으로 설정되고요. 이렇게 확인을 눌러서 인쇄 준비를 모두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버튼을 눌러서 인쇄를 하면 되는데요. 저도 인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쇄가 시작이 됐죠? 그럼 프린트가 되는 동안 몇 가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린트된 사진은 일단 밑으로 내려놓으시고요. 현재 프린트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다시 인쇄 속성에 가셔가지고 주 메뉴 말고 레이아웃과 유지보수라는 메뉴 탭에 대해서 탭 메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딴 것이 없고 인쇄를 몇 장 하겠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확대해서 축소하겠느냐, 뭐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만지실 것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유지보수에서 이 노즐 검사라고 하는 것과 헤드 청소, 이 두 가지는 꼭 아시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사진을 뽑고 났을 때 가로 줄무늬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즉 약간의 노즐 자국이 남아서 생기는 건데요. 노즐 자국이 남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노즐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즐이 막혔을 경우 헤드 청소 버튼을 눌러서 막힌 노즐을 한두 번씩 뚫어주면 되겠는데요. 뚫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정상적인 프린트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요 헤드 청소의 기능을 몰라서 많이 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반드시 헤드 청소 기억해 두셨다가 사진에 줄이 가는 줄 현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헤드 청소를 한두 번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주 하면 안 되고요. 헤드 청소를 할 때마다 다량의 잉크가 소모되기 때문에 잉크가 좀 아까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추가 기능도 배워두셨다가 계속적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프린트가 되고 있는데요. 프린트가 되는 동안 그럼 CMS라고 불리우는 색 관리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사진을 출력한 경험이 계시다면 한두 번 이상은 경험하셨을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모니터의 색과 출력하는 사진의 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바로 이렇게 모니터와 출력되는 사진의 색을 일치시키는 기술은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요즘 인쇄업계나 사진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한데요. CMS라고 불리우는 즉 컬러 매니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기술은 짧은 시간에 모두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간단한 개념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CMS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는 여러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또는 각 모델별로 그 색 표현 능력이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자대리점에 가시면 여러 텔레비전이 동시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텐데요. 아마도 모든 텔레비전의 색이 같은 경우가 아니라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장치 간의 색의 차이를 좁혀주는 기술이 바로 CMS인 것인데요. 이러한 CMS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그런 일정의 제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포토샵을 설치하고 나면 제어판에 생기는 어도비 감마를 이용하여 모니터 프로파일을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이 모니터 프로파일을 구하게 되면 모니터는 표준색으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니터를 표준색으로 잡고 나면 그나마 여러분들이 색을 일치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도비 감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니터 프로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감마는 포토샵을 설치하고 나면 제어판에 생기는데요. 제어판을 보시면 어도비 감마라고 하는 파일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실행 파일을 보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어도비 감마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잘 안 되신다면 다시 포토샵을 재설치하여서 어도비 감마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도비 감마를 실행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어판은 닫아주시고요. 어도비 감마가 시작되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모듈은 한 스텝 한 스텝씩 따라하는 스텝 바이 스텝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현재 설정되어 있는 모니터 프로파일 이름을 뜻하는 건데요. 일단 이건 그냥 무시하시고 다음으로 설정해 줍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조절하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진 모니터에서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컨트라스트 조절 볼륨이 있을 것입니다. 컨트라스트 조절을 최대, 즉 100까지 올려서 100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브라이트니스를 조절하는데요. 브라이트니스 컨트롤을 조절하면서 하되 점점점 밝아지고 점점점 어두워지는 이러한 것을 조절하시되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요 회색 사각형, 지금 여러분들은 거의 안 보이실 텐데요. 흰색 사각형과 까만색 사각형, 그 다음에 안쪽에 약간 밝은 회색의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사각형이 우리 눈에 구별될 수 있을 때까지 밝기를 조절하시되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은 흰색으로,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것은 검은색으로, 그리고 제일 안쪽에 있는 사각형은 이 검은색과 회색이 구별이 가기 시작하는 그 단계까지만 조절을 해줍니다. 그 대신에 제일 바깥에 하얀색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다 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형광물질, 모니터의 형광물질을 선택하시는 방법이 순서가 들어왔는데요. 좀 어려운데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 가진 일반 브라운관 모니터라면 또는 일반 LCD 종류라면 그냥 P2 이 비율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LG에서 나온 평판 방식이나 아니면 소니사에서 나온 트리니트론 방식일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트리니트론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모니터의 형광물질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구입하셨을 때 같이 구입할 때 딸려오는 매뉴얼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을 눌러서 지금부터 판넬을 조절해 보실 텐데 윈도우 디폴트 값인 2.1을 유지한 채 요 가운데 슬라이드 바를 조절해 봅니다. 모니터가 밝게 조정됐다, 어둡게 조정됐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약간 실눈을 뜬 채 한번 봐보십시오. 실눈을 뜬 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아마도 바깥쪽에 보이는 이 회색과 안쪽에 보이는 회색, 안쪽은 회색 면이고요. 바깥에게는 흰색과 검은색의 조합으로 우리 눈에는 거의 회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약간 실눈을 뜬 상태에서 밝기를 조절해 가면서 이 전체가 하나의 면으로 보일 때까지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눈을 떴을 때 하나의 면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그때서 그만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드웨어의 화이트 포인트를 한번 찍어 볼 텐데요. 측정 값을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운데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3개의 색깔을 가진 회색을 가지고 약간의 색이 들어가 있는 회색입니다. 이 회색을 가지고 가장 중성 회색을 찾아내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왼쪽을 누르시면 좀 파란색의 회색으로 가운데가 변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를수록 가운데가 약간 노란색의 회색이 되는데요. 즉 따뜻한 회색과 차가운 회색의 가장 중간 정도의 회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눈을 약간 가늘게 뜨고요. 노란색과 파란색의 회색인 중성 회색이 됐다고 느끼신다면 가운데 사각형을 더블 클릭 눌러서 다음 과정으로 계속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조정된 화이트 포인트를 설정해주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방금 측정을 통해 가지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Same as Hardware,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동일이라는 소스를 선택하십니다. 다시 다음으로 또 선택하시면
이제는 스텝 바이 스텝 과정을 모두 마쳐서 어도비 감마 마법사를 끝냈는데요. 비포와 애프터를 눌러서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모니터가 너무 밝았다면 지금은 조금 어두워졌는데요. 여러 번 반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표준색이 적당하다고 느끼실 때 딱 그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 역시 한 번의 연습으로는 좀 되기 힘들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원리를 전부 터득한 후에 제대로 된 표준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니터 표준값이 이제 다 설정됐는데요. 이때까지 제가 고쳤던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마침을 누름과 동시에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장되는 곳은 윈도우 폴더 안에 시스템 32 그리고 스풀 드라이버스 안에 칼라 폴더 안에 저장되기 때문에 항상 어디 저장되는지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보통 sRGB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sRGB 오늘의 날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날짜 제가 임의로 저장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냥 제 생일인 2월 5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sRGB 그날 적용한 날짜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미 있다고 나오죠. 제가 이미 저장을 했었기 때문인데 죄송합니다. 얘를 눌러서 예,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니터 설정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을 할 건데요. 속성에 가셔가지고 오른쪽 클릭하신 후에 속성에 가셔서 설정에 가신 다음에 고급을 눌러봅니다. 예, 고급을 누른 다음에 색 관리를 누르게 되면 방금 설정한 모니터 프로파일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듯 방금 정한 sRGB 2월 5일이라고 하는 이렇게 된 색 프로파일이 지금 보이는 모니터에 적용돼서 우리 눈엔 표준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날짜를 명기하라고 했던 이유는 이건 약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꾸준히 계속 모니터가 변하는 것을 방지해서 계속적인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그날 날짜를 넣으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어도비 감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표준색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사진 중에 한 장은 이나 사이트에 의뢰하여 뽑은 사진이고요. 나머지 한 장은 방금 잉크젯 프린트를 이용하여 뽑은 사진입니다. 자세히 한번 비교해 보시죠. 큰 차이가 안 나신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가까이서 보기에는 일반 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뽑은 사진보다 잉크젯 프린트를 이용해서 뽑은 사진이 색면에서는 조금 더 선명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잉크젯 프린트의 경우 색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색을 더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나 일반 인화기의 경우에는 다른 장점이 있는 반면 색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색이 조금 틀리게 나올 수 있는데요. 서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께서 가진 4,500만 화소의 카메라를 가지고 혹시 대형 사진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대형 사진을 뽑기에는 조금 모자른 화소수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작은 화소수 가지고 큰 사진을 뽑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신다면 아마 픽셀이 조금씩 깨지는 현상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 큰 사진을 뽑을 때 이렇게 반대로 작은 사진을 뽑는데요. 작은 사진을 뽑은 다음에 고해상도의 스캐너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큰 디지털 파일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뽑은 사진이 지금 왼쪽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진 역시
약 400만 화소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다시 한번 작은 사진으로 만들어 고해상도 스캐너를 통해서 큰 파일을 얻은 후에 대형 인화점에 의뢰하여 찾은 사진입니다. 물론 가까이서 보면 조금의 깨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고의적으로 사진의 크기를 늘려서 뽑은 사진보다는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경우가 아니라 큰 사진 경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진이라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형 사진을 필요로 하신다면 저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CD 표면에 프린트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종의 프린터가 CD 표면에 프린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곧 소개할 프린터가 CD에 프린트를 할 수 있는데요. 일반 프린터와 똑같은 기능을 가지면서 추가적으로 CD에 프린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른 프린터와 비교할 때도 비슷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만약 새로 프린터를 구입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기종의 구입도 고려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CD에 하기 위해서는 일반 CD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프린터블 CD라고 하여 이러한 특수한 것을 구입하여야 하는데요. 가격대는 일반 CD에 비해서 조금 비싸긴 하지만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표면에 특수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싼 건데요. 그럼 이 프린터블 CD를 이용해서 직접 CD에 프린트를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블 CD를 이용해서 CD 표면에 출력하는 방법은 일반 용지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과는 조금은 틀린데요. 물론 그 기종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가진 프린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방법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뚜껑을 열고요. 프린트의 뚜껑을 여시면 지금과 같이 새로운 CD를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CD를 붙여서 종이처럼, 용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트리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카트리지를 지금 보시는 일반 용지가 놓는 곳이 아닌 이런 CD 카트리지를 넣을 수 있는 특수한 장치에다가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착하실 때 여기 일치시키는 일치점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일치점만 어느 정도 대충 갖다 놓은 다음에 뚜껑을 닫으시면 CD, DVD 인쇄 설정이라고 하여 시스템이 설정이 딱 완료가 되고요. 컴퓨터를 통해서 인쇄 명령을 내리면 이 카트리지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기본 세팅을 다시 완료한 후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카트리지가 거의 일반 용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프린트 드라이브 설정을 통해서 또 프린트 CD에 출력할 수 있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CD 표면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D에 프린트할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미 용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트리지를 장착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반 용지에 프린트하듯이 출력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다만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앱선 프린트 CD라는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한 3가지 정도만 익혀두시면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림을 불러올 수 있고요. 그림을 불러오는데 저는 13강에서 사용했던 예제 파일을 한번 불러온 다음에 앱선 프린터 C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충 디자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염두하셔야 될 게 가운데 동그라미하고 외곽 쪽으로는 프린트 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디자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됐으면 또한 클립 아트를 이용해서 글자도 한번 넣어 보시고요. 네, 이번에는 글자를 직접 한번 써볼 건데요. 에듀카운셀 24라고 정한 다음에 텍스트 설정, 즉 글자 폰트체를 설정하시는 게 좋겠죠. 네, 에듀카운셀 24라는 텍스트 설정 윤고딕체로 설정한 다음에 텍스트 색상을 좀 눈에 띄게 그냥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음영, 즉 그림자는 주었고요. 변형은 여러가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사용 안하고 그냥 변형 사용 안함만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을 누른 다음에 이동을 시키면 되는데요. 조금 촌스럽지만 일단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출력 명령을 내리시면 지금 보시는 CD 모양으로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앱선 프린트 CD를 이용해서 디자인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단 레이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합성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경우에는 포토샵을 이용해서 프린트 CD를 위한 디자인을 하는 게 좋은데요. 파일 열기를 통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프린트 CD 포맷을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배운 레이어를 활용해서 그리고 합성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용한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12cm 큰 원과 4cm 작은 원을 겹쳐 만들어서 레이어에다가 그린 다음에 이렇게 포맷을 구성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배경색을 바꿔가면서 애기를 합성해 가면서 그리고 많은 예쁜 글씨체를 넣어가면서 특수효과를 넣어가면서 그런 브러쉬에 있는 별 모양 같은 걸 넣어가면서 새롭게 디자인한 후에 디자인이 다 완성되면 JPG 파일 형태로 저장하셨다가 앱선 프린트 CD에서 새롭게 불러오면 되는데요. 배경으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으로 불러오실 때는 파일 경로를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그 파일들은 14강에 있기 때문에 14강 예제 파일을 열어서 제가 임의적으로 하나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여는 순간 CD 포맷에 딱 맞게 이미 디자인을 했었기 때문에 딱 맞게 설정돼서 출력만 딱 누르시면 되는데요. 인쇄 버튼을 누르시고 나서 특별한 설정을 해주실 것은 없습니다. 그냥 기본 설정을 누른 상태에서 확인만 누르시면 CD에 프린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직접 CD에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CD에 출력하는 것은 제가 미리 출력을 해 놓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CD들이 전부 이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된 CD들입니다. 복사 CD가 아닌 정품 CD 같이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디지털 앨범을 만들거나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할 때 그 이름을 잘 찍어둔다면 CD를 보관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내용은 다 배웠는데요. 앞으로는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사진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